안녕하세요. 잉닥터쌤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8품사 중에 마지막 품사인 전치사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볼 겁니다. 감탄사라는 게 남아있긴 한데 감탄사는 나중에 감탄문 조금 보면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읍스 이런 거기 때문에 감탄사는 딱히 볼 필요 없고, 자, 마지막 전치사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영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품사인 전치사, 지금 한번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한번 보시죠. 프리포지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전치사는 반드시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명사가 뒤에 와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전치사 뒤에 명사라고만 적어 놓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목적격 명사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 목적격 명사가 따라오다 보니까 이거를 전치사 구 두 개 이상의 하나의 덩어리로 쓰이는 거, 단어 하나, 단어 둘, 두 개 이상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로 부르는 쌤들도 계시고, 요 두 문자를 따서 전명구라고 부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전명구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자, 그럼 이 전치사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공교롭게도 제가 앞에 품사 설명하면서 거의 다 설명해버렸어요. 네. 거의 다 설명해버려서 딱히 드릴 새로울 건 없는데, 자, 첫 번째 자동사 있죠. 뒤에 목적어 못 오지 않습니까? 이때 유사 목적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요거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아마 책에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자동사 뒤에 유사 목적어를 끌고 오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요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할이 뭐냐? 동사를 꾸며주는 동사 수식은 뭐가? 부사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 해석상 자동사의 목적어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목적어는 아닙니다만 목적어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제가 유사 목적어라고 이름을 지었고, 하는 역할은 동사 수식의 부사구 역할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전치사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마 부사구가 좀 더 많이 모습을 드러낼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형용사구, 부사구 다양도로 전치사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거죠. Go to school 이라고 했을 때 자동사니까 뒤쪽에 school 명사, 목적격 명사 같은 거 한 개 끌고 오려고 to 갖다 박은 거고요. to school은 go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예시는 이런 거죠. 사과가 있대. 어디에? In the basket. 이렇게. 그럼 바구니 안에 사과라고 해서 요 표현이 명사 F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즉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구일 때는 그냥 보시면 되고, 부사구일 때는요 역시나 특정 방법, 특정 장소, 특정 시간의 표현에 많이 쓰입니다. In the way, in the place, 아니면 in the market, 아니면은 시간 같은 경우에도 몇 시? 뭐라고 해야 되죠? 딱히 시간이 떠오르는 말이 없네요. 잠시 후 예문에서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만들어주는 게 전치사구들입니다. 쉽죠? 우리 앞에서 다 봤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마 전치사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거기에 표로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을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좀 헷갈리시는 전치사 두 개, 장소에서 at과 in, 시간에서 at과 in과 on, 요 세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그 표가 전치사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낸 것은 아니니까 아, 이게 전부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이상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만 거기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일단 장소 전치사입니다. at과 in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여러 개 더 있죠. 뭐 on 같은 경우에는 표면과 접착하면서 바로 위에, 뭐 over는 뜬 채로 위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읽다 보면 그런 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가장 헷갈리는 거 두 개가 at과 in입니다. at은요, 좁은 장소 앞입니다. in은요, 넓은 장소를 표현하면서 안입니다. 안. 그래서 사실 in the park라고 표현하면 공원 안에서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at the park라고 하면 공원에서 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표현들, 아, 요거는 만약 공원이 이렇게 있다, 뭐 좀 비교적 작은 공원이겠죠. 여기에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in the park를 쓰게 되면, 공원이 이렇게 되면 요 안에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예문 좁은 장소, 버스 정류장 생각보다 좁죠. 그 앞에는 at을 써준다. 와, 이 소녀는 방이 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in, 근데 뭐 작더라도 안에라는 의미를 써주기 위해서 in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녀의 방 안에서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서울 굉장히 넓은 지역이면서 서울 안에서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at과 in은 지점이냐 아니면 그 장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마 두 개는 판단이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 전치사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가장 바로 그 시점. 그래서 at 5 o'clock, 5시에, 그때. 그리고 요거 제가 오늘 먼저 썼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넓어요. 특정 요일, 특정 날. 그래서 월요일, 크리스마스 이런 딱 특정 날들을 지정할 땐 on. 그리고 가장 넓은 시간의 표현 in입니다. 2025년 8월 여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at 시점, on,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점이긴 하지만 뭐 요일, 특정 날짜. 날짜, 요일. 그것보다 더 큰 게 in이다. 요렇게 시간 전치사도 정해 놓으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전치사 부분은 뭐 고등학교 1학년에 독해 지문들만 책 한 3권 정도만 풀어봐도 언제 in 쓰고 언제 at 쓰고 이런 거 다 깨우치실 거라 믿습니다. 뭐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읽기 전에 요 정도 팁을 가지고 읽으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헷갈리는 전치사들 이렇게 살짝 알아놓으시고요. 알고 있어요. 별로 안 헷갈리는 거. 쉽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두 개 한번 보이죠? 위쪽은 간단한 예문 제가 한 개 들고 왔고요. 아래쪽은 형용사구들의 반란입니다. 형용사구란다. 죄송합니다. 전치사구들의 반란이고요. 전치사구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박은 문장 한 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위를 한번 보시면요. 기억나시죠? 이거 전치사구로 동사수식, 전치사구로 동사수식, 둘 다 부사구예요. 여러 부사구가 막 떨어지는 어떤 순서? 방법, 장소, 시간.
그래서 장소가 먼저 나오고 시간이 뒤로 빠지는 겁니다. 전치사구, 부사구들이 막 떨어지면요.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는요, 그냥 뒤에서부터 갖다 박으면 됩니다. 오후 5시에 스테이션에서 나를 만나. 끝입니다. 뒤에서부터 갖다 박으면 돼요. 자, 아래쪽 예문 한번 보시죠. 이 문장 보면요, 여기입니다. 도구가 주어, rested가 동사입니다. 쉬다거든요. 무엇을 쉬다? 말이 안 되죠. 자동사입니다. 이 형식에 있나요? 없죠. 1형식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아직 이 형식 동사가 기억 안 난다? 이건 진짜 좀 문제가 큰 겁니다. 네. 제가 이 형식 동사 옛날에 설명해 놨는데 동사 파트 가서 다시 자동사 복습하시면서 이 형식 동사 어떤 거 있는지 반드시 한 번씩 다시 보시고, 자동사 타동사 구별은요 진짜 영어의 첫걸음이에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영작에서. 좋습니다. 자, 전치사구 from morning until night in the house. 집 안에서. 쌤, 이거 from A to B 쓰는 게 예쁘지 않습니까? until 말고 to night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건 장소의 표현에서 A에서 B까지라는 표현을 쓸 때 from A to B가 되고요. 물론 추상적 공간들도 가능합니다. 장소에서.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는 from A to B보다는 until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예쁩니다. 그래서 아침에서 밤이 될 때까지. in the house, 집안에서. 걔는 잡고 이 뒤로 또 전치사구들이야. 전치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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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구. 어떻게? 맨 뒤에서부터 때려박아. 램프 아래, 피곤함 때문에 문 옆 바닥에서 수시간 동안 쉬고 있었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쉽죠? 맞습니다. 사실 전치사는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치사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짧죠?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영어 문법 8품사 중에 가장 쉬운 품사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영어 유치원 아니었어요. 일반 유치원이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그 유치원에서 뭐 영어 수업 한다길래 유치원생들한테 도대체 영어를 뭘 가르치나 해서 이제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유치원생들한테 전치사 가르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어린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쉬운 품사 중에 하나였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그런데 쉬운 영역이니까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이건 뭐였지? 하면서 헷갈려서 틀려오는 학생들 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복기를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드디어 품사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품사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지만 저랑 같이 준동사 배우고 구절 뭐 계속 나가면서 계속 품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명사구입니다. 명사절입니다. 아니면 뭐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절입니다. 그때마다 형용사가 무슨 개념인지 알아야 그 문법들이 이해가 되고 문장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품사를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은 이유는 정말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시죠? 오른쪽 밑에 구독, 그리고 이제 대구 수성구 신매동 쪽에, 그리고 경산 이쪽에 가까우신 분들 수업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잉닥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